자, 지금 뭐 서울 집값 그렇죠. 상승폭이 둔화하는 물론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이지 하락은 아니라는 의미긴 하지만 그래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변곡점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이 왔냐 안 왔냐 바로 이 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값 7주째죠. 그렇죠.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자, 여전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의미한 정도의 시그널이냐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일단 뭐 0.21, 0.21, 0.21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0.20으로 한번 그렇죠. 조금 떨어지더니 0.19, 0.19 하더니 최근에 0.17%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0.1과 이제 0.17 물론 주간 상승률이 0.1%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일들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게 되겠죠. 자, 제가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같은 동네에서도 어느 쪽은 또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일부 하락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더라. 자, 뭐 반포 그렇죠. 지금 뭐 반포 가장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 그렇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국민평형대가 42억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45억까지 올라가면서 그렇죠. 33평이 45억. 엄청난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45억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같은 반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신반포 이제 10차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전용 54제곱미터 그렇죠. 이 경우가 19억까지 갔던 게 최근에 15억대 거래가 나오면서 일부 한 3, 4억 정도 조정되는 것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고 또 같은 동네에서 이제 반포 지금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용 72제곱미터가 32억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28억 5천까지 일부 조정이 되면서 약 한 3억 5천 정도 이런 조정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제 하락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은 신고가는 신고가대로 나오고 있고 하락가는 하락가대로 그렇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장세다.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8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죠. 20% 정도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두 건 그러니까 5건 중에서 한 건 정도가 하락이 뭐 그럴 수 있죠. 전주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고 10월 들어서면서 이것이 35%까지 하락 단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3건 중에 한 건 이상이 그렇죠. 지금 하락 단지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보는 분들은 물론 아직까지도 뭐 3건 중에 2건은 올라가고 1건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직도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게 되겠죠. 자, 굳이나 이유를 찾는다라면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조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한도가 축소되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자, 84제곱미터 33평이 45억인 이런 시대에 그간에 상승했던 게 이 피로감 올라도 너무 올랐다. 내가 지금 사면 이거 정말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망세가 지금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떠냐? 자, 수도권 상승폭 자체도
3개월 내 지금 최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풍선 효과로 엄청나게 뛰었던 경기 일부, 실질적으로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가 이제 GTX 호재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서울이나 지금 뭐 이쪽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북부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수요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많이 뛰었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좀 얼어붙고 매물도 그러다 보니까 좀 쌓이는 지역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드리면 경기 같은 경우에도 0.41%에서 0.39%,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39라는 거는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0.44에서 0.42%,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높지만 그래도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주춤주춤 좀 위축되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물론 대출 문제도 있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겠지만 경기나 인천 쪽에는 2차 사전 청약 같은 공급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1차 사전 청약에서는 지금 인천 계양 정도만 그렇죠. 3기 신도시 중에서 지금 사전 청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사전 청약이 지금 10월에 그렇죠. 약 한 1,100가구 정도가 되고 11월에 약 한 4,000가구, 그다음에 12월에 약 한 13,000가구 정도가 뭐 정말 또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사전 청약 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렇죠. 뭐 많이들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뭐 대규모로 공급되는 곳이죠. 그다음에 과천이라든지 또 뭐 서쪽으로 온다라면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 같은 이런 지금까지 공급 1, 2차 발표됐던 것들이 대부분 지금 10월, 11월, 12월에 공급되니까 이쪽으로 상당 부분 지금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서, 자, 그렇다면 경기하고 인천 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조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들이 변곡점으로 볼 수 있냐? 바로 이런 대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거래 절벽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뭐 9월 이제 거래가 10월 이제 말이면 이제 되지만 지금 대략 봤을 때는 3,000건대가 안 되는 지금 2,000건대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000건대라고 하면 8월 달에 8,000건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그렇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서울에 약 한 10,000건 정도를 생각한다라면 거의 뭐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거래 절벽 상황에서 지금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인들이 정말 살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비싼 것들만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대출을 엄청나게 억제하는 상황, 이런 어떤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제가 두 가지만 좀 예시를 드리면, 자, 일단은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자, 전셋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전셋값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5년간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무려 14%,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14%밖에 안 됐던 게 지금 42%까지 늘었어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했던 게 지금 최근에 45%까지 늘었어요. 자, 결국은 지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죠. 한 10건 중에 5건 정도가 전세를 그냥 안고 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값이 계속 상승세를 가고 있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규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갭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대출을 조인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렇죠.
뭐 아주 뭐 대장 그런 재건축 단지들인데 이쪽을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오세훈표 재건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것도 통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겠다. 특히나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하고 목동 같은 경우 또 대부분 여기에 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렇죠, 재건축 쪽이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충분하다. 자, 그렇다라면 결국 갭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만약에 재건축 쪽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이런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뭐 전망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